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 출마를 네. 이제 결심한 시기와 네. 이제 계기는 좀 어떻게 되시는지. 네. 우선 서울 과거에 보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돈 팔고 밥 팔아서 그 서울로 유학을 보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사람들이 이게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서울이 희망이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하루하루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아둥바둥의 나날입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서울 시민들 요즘에 보면 딱 집 한 채 있거든요.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 한 채도 세금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서울이 희망이 없는 서울이 이래서는 안 된다. 서울이 이렇게 망가지면 이건 저는 대한민국이 망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기회의 땅, 도전의 땅,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다. 그런 서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 이렇게 가만히 보면 늘 중앙 정치의 포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냥 묻어가는 그런 도시가 돼 있고 수도 서울인데 대한민국 아주 가장 중요한 경쟁의 요체이고 가장 중요한 수도 서울이 이렇게 희망이 없는 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울을 저는 기회와 도전의 땅으로 다시 바꿔놔야 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이 중앙정치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아무도 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서울시장 그러면 대선 후보쯤 되는 사람들이 한번 거쳐가는 무슨 징검다리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래가지고는 서울의 비전을 찾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인 서울부터 바로 세워야 그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요. 다 아시다시피 제가 당 사무총장 그만두면서 이제는 진짜 서울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대한민국 정치도 바꿔놔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년 재보궐선거, 특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의미는 좀 어떤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 저는 우리 재보궐선거가 이제 갑자기 박원순 시장의 불의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박원순 시장의 대략 한 10여 년 삼선하시면서 10여 년 세월이 있었는데 저는 그 박원순의 10년과는 다른 새로운 분기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10년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특정한 방향,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셨던 그런 방향만으로만 흘러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은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 시티입니다. 그러면 이 서울의 메트로폴리탄 시티가 지향해야 될 아주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행정회의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동시적으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특정한 아젠다 쪽으로 치우쳐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하시는 동안에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건대는 박원순 시장 같으신 분은 서울,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 시티 서울이 아니라 어디 정말 조금 조그만 규모의 공동체 그런 단체장을 하셨으면 정말 박원순 시장도 본인의 품성과도 맞고 그 따뜻한 마음을 실현하는 공동체 이런 거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분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 서울 세계적으로 중심 도시가 되어야 될 서울의 시장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서울이라는 옷을 입으신 거 아닌가. 우리 서울에 아마 우리 시민들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현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만의 비전이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 중에 서울 시민 중에 서울의 비전이 있다. 그래 내가 여기서 5년 10년만 버티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다. 이런 희망이 있냐 말이죠. 그건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이 그런 비전을 만들고 서울이 꿈틀거리게 만들고 서울이 다시 박동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좀 꼽히는 상황인데 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김선동만의 구체적인 방안이 좀 어떻게 돼요? 서울 시민들이 지금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이게 사실은 뭐 그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집 한 채입니다. 집 한 채. 근데 서울 시민의 중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나마 집을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절반이나 되십니다. 집을 못 가진 분들이 더 이상 이번 생에는 내가 집을 살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게 만들어진 이 상황이 지금 최근의 상황이고요. 세금을 가진 분들도 세금이 아니라 집을 가진 분들도 이 세금 덩어리로 변한 이 집 문제 때문에 앞으로 뭐 종부세다 재산세다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장이 제대로만 했어도 서울시장만 제대로 정신 분명히 차리고 했어도 서울의 이런 불행, 이런 부동산 지옥은 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토건이다 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에 뭐 뉴타운에 대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공급해야 될 적정한 수준의 그런 것들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계획도 없애버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는 주택 대란, 부동산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방안이 아주 분명한 몇 개의 큰 방향만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정리된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서울시장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의 몇 가지 방향만 분명하게 제시하면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그걸 신뢰를 하면 그것은 부동산 문제 더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저는 전문 부시장을 즉각 기용할 생각이고요. 특히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의 그동안의 정책, 주택 정책,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정책, 그리고 싱가포르나 이런 데 보면 주택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것까지 다 제가 망라해서 즉각 검토하는 그런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제가 즉각 가동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보면 지금 주택 건축과 이렇게 돼 있는데 주택 건축이란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주택 정책 과가 아니라 주택 정책국이죠. 주택 정책국으로 제가 이것을 확대 개편해서 중앙 정부보다도 더 정말 책임 의식을 갖고 우리 서울시의 주택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보다도 더 현실감 있고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의지를 우선 밝히는 것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보고 누구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을 보고 서울시 공무원들과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선동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김선동 잘 모르신다 그러면 분들이 많은데 저를 알게 되시면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구나. 저 친구한테 믿고 맡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알면 곧 지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의 강북 지역에서 재선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제 지역은 단 한 번도 우리 쪽 계열의 국회의원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제가 최초로 국회의원이 됐고 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재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봉구에서 어려운 강북 지역의 도봉구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됐다. 그만큼 아시는 분들이 이 친구는 정말 진짜 일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위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곧 김선동을 아는 순간 폭발적으로 김선동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청와대에서 30살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한 요직들은 제가 다 해본 사람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이사장을 해봤고 국회의원도 재선하면서 우리 국정을 두루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만 하더라도 제가 얼마 전까지 당 사무총장 했죠, 그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그 단기간에 해냈고 여의도 연구원장, 서울시당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인데 서울시장 후보 되기도 전에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제가 경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일을 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제가 정말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대선 때죠.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지도 5%밖에
안 되는 당이었습니다. 그때 15%를 넘지 못하면 선거 비용도 보존을 받지 못해서 당이 빚더미에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사에 야전 침대 갖다 놔라.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대선을 여기서 치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중까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직접 대선을 치렀고,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서울시 시당위원장을 하면서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원장까지 할 때도 이거 안 되겠다. 그때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도 서울시장 후보였어요. 그때 김문수 후보가 나오셨는데 우리가 3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1야당이. 그래서 제가 침대 갖다 놔라. 그로부터 내가 이제 여기서 침대에서 진두지휘한다. 그래서 그렇게 진두지휘하면서 또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이렇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저는 당직을 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저를 아시는 당의 비대위원장, 당 대표들이 저를 일을 하도록 큰 일을 항상 맡기셨고, 제가 그 소임을 늘 다해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늘 최선을 다하는 저의 모습, 그것을 우리 당이 알고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변에 알려지면, 그러면 저는 뭐 제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고, 그리고 서울시 능히 이런 친구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쭉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서울 시민과 함께 제 꿈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그 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